영어회화 한국에서도 되던데요. 신규열입니다. 모든 영어 학습자들에게 딱 맞는 한 가지 학습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별에 따라서 자신에게 꼭 맞는 각각의 학습법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이 문제가 뭔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레벨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한테 뭐가 맞는 학습법인지 혼란스럽죠. 자,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5가지 레벨과 그에 따른 각각의 해결책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느 레벨에 해당돼서 어떤 해결책이 좀 효과가 있을지 한번 판단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레벨 1. 영어를 적절하게 소리내서 읽지 못함. 말 그대로 어떤 영어 이렇게 지문이 있을 때 딱 보고 적절한 발음과 적절한 어조, 적절한 리듬감으로 영어를 소리내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아래 문장을 한번 직접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읽었다. I used to procrastinate everything to the last minute and that made my life so much more stressful. 이러면 레벨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뭔가 보고 있는데도 버벅거리고 지나치게 많이 단어 발음을 틀리고 인토네이션도 뭔가 이렇게 쭉 뭔가 한국어 읽듯이 읽는다. 이런 레벨 1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우선 영어 읽기부터 매끄럽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에 적절한 해결책은 바로 소위 섀도우 스피킹 또는 섀도잉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 말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짧게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Before that, I used to procrastinate everything. I used to procrastinate everything. I used to procrastinate everything. To the last minute. To the last minute. To the last minute.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적절한 이제 영어 발음이랑 끊어 읽는 거, 리듬감, 어조 이런 거를 다 같이 이제 고치면서 개선시켜 나가는 거죠. 각각의 해결책을 영상에서 다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미 찍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히 보기란 있죠? 거기에 각 레벨별 문제점과 해결책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컨텐츠 링크를 달아두도록 할게요. 다음 레벨 2는 배운 거를 떠올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뭐 미드든 뭐 유튜브든 영어책이든 뭐가 됐던 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그걸 다시 말하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영어 읽기는 잘해요. 발음도 굉장히 좋고 인토네이션도 좋고 쭉쭉 잘 읽는데 문제는 책을 딱 덮는 순간 자료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시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 문장 있죠. 아까 이거를 굉장히 잘 유창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I used to procrastinate everything to the last minute and that made my life so much more stressful. 대충 다 알아듣게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영어 스크립트를 가리고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하면은 기억이 안 나요. 미루다가 뭐였지? 막판에가 영어로 뭐였더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가 뭐 어떻게 말했더라? 뭐 메이크를 쓴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자, 이 레벨에 딱 맞는 해결책은 바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블라인드 스피킹입니다. 영어를 한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가리고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루다를 딱 보고 procrastinate, 막판에 to the last minute 이렇게 바로바로 떠올리지. 그래야지 나중에 이거 좀 미루지 좀 말했을 때 미루다 procrastinate 떠올릴 수가 있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나중에 또 미루다 뭐였지?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단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자료, 뭐가 됐던 자료를 공부했다 그러면은 그 공부한 분량만큼은 한글만 보고 그 부분만큼은 통번역사처럼 쭉쭉쭉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레벨 2에 계시는 분들은 레벨 1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 스피킹이 그냥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응용은커녕 애초에 배운 문장도 대부분 떠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I think 이런 문제점이 있죠. 레벨 3. 배운 영어를 응용하지 못한다. 레벨 1, 2를 이제 넘었다면은 이제 영어를 보고 제대로 읽을 수도 있고 배운 문장을 온전하게 다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대화를 할 때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그 문장만 그대로 끄집어내나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과 가까운 영어 자료를 할지언정 그 배운 단어, 배운 문장을 그대로 내뱉는 일은 없습니다. 뭐죠? 자기 상황과 상대방에 맞게 바꾸고 변형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문장은 그냥 외워서도 말할 수 있어요. I used to procrastinate to the last minute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너 맨날 왜 이렇게 그 일을 마지막까지 미뤄? 라고 의문문은 제대로 못 만들어요. Why do you procrastinate to the last minute? 이렇게 뭔가 버벅거리고 아마 애초에 만들지를 못합니다. 레벨 3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 대화에서 진짜 지극히 제한적인 짧은 정보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가지고 있는 문장 개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응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체적인 묘사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그런 레벨이에요.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자 레벨 3에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떤 해결책이 적합하냐? 바로 역시 제가 만들었어요. 센텐스 메이킹을 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센텐스 메이킹이 뭐냐? 자 어떤 지문이나 뭐 자료에 뭐 핵심 영단어나 표현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 뽑아서 응용해서 바꿔서 다른 예문 5개, 7개를 새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이제 이 단어가, 이 영어 표현, 이 문법이 어떤 상황에도 쓰이고 스스로 바꿔보는 연습도 하고 다양한 예시를 보면서 그 응용력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몇 개 뽑아봤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procrastinate를 가지고 뽑아봤는데 기존 그 문장 외에도 most often we procrastinate when faced with something we do not want to do. 또는 뭐 I tend to procrastinate until it is too late to do anything at all. People often procrastinate when it comes to paperwork. I got a cheap flight at the last minute. 이건 이제 at the last minute. 이제 그 at the last to the last minute.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봐야지 이제 나중에 자신이 뭐 to the last minute 뭐 또는 뭐 procrastinate를 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려고 할 때 이미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레벨을 그냥 무작위로 나눈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예를 들어서 레벨 1이다. 그러면은 그 뒤에 블라인드 스피킹이나 센텐스 메이킹은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영어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본 문장을 외우겠으며 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응용까지 하겠느냐. 그죠? 순서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순서대로 정한 겁니다. 레벨 4. 내 생각을 영어로 옮길 수가 없다. 이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괜찮은 발음과 인토네이션으로 기본 문장도 외워서 말할 수 있고 그를 토대로 새로운 문장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특히 라이팅 관점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글을 쓰는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영어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칠게요. 영상에서 배운 걸 실천에 옮기도록 좀 도전해봐야겠다를 적으려고 할게요. 그런데 레벨 4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꾸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왜냐면은 자 레벨 3까지는 기본적으로 그 주어진 자료 있죠?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센텐스 메이킹을 통해서 문장을 만들 때조차도 주어진 그 힌트가 procrastinate가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벨 4 영어 라이팅을 적을 때, 좀 스피킹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많고 많은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많고 많은 인풋 중에 내가 딱 하고자 하는 뭐 실천하다, 도전하다, 뭐 행동 옮기다 이거에 딱 맞는 영어를 바로 끄집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왜냐?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레벨 3까지는 짧은 문장들만 이제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센텐스 메이킹에서 라이팅 스피킹은 뭐죠? 연속적이죠. 여러 문장을 계속 뭐 접속사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레벨 4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이미 사실 영어 중급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대화에서 여러분이 영어로 누군가랑 말을 할 때 못해도 한 30%는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30%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근데 나머지 70%는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자, 요 단계에 계신 분들은 저는 일단 스피킹은 그냥 잊으세요. 길게 쭉쭉 쓰는 겁니다. 자, 그 쓰는 게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미드나 영어책, 뭐 영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백지에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써봐야 됩니다. 내 생각을 영어로 옮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주어진 인풋이 아닙니다. 영어 공부하면 보통 뭔가 자료를 갖고 자꾸 머릿속에 넣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야 뭔가 공부하는 느낌이 나고. 반면에 막 그냥 혼자서 라이팅 써보고 이런 거 뭔가 지루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맛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 레벨 4에 계시는 분들의 핵심 뭐냐면은 갖고 있는 인풋을 자신 그 생각에 맞춰서 아웃풋으로 최대한 많이 내보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신 인풋을 갖고 있는 거랑 뻔한 얘기지만 이거를 자신에 맞게 아웃풋으로 뽑아내는 거, 돌리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이런 예시를 드는데 아니 내 컴퓨터에 저장된 게 아무리 많더라도 그 컴퓨터 처리 속도가 느리면 제가 뭔가 찾으려고 그럴 때 겁나 느리죠. 그죠? 뭔지 알죠? 막 렉 걸리고 이런 걸 없애주는 게 문제예요. 그쵸? 지금 저장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저장된 걸 얼마나 빠르게 그 빠른 속도로 낼 수 있는가, 이 속도의 문제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라이팅을 많이 써보자 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는가가 중요하겠죠. 이건 역시 또 링크 제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5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드디어 스피킹입니다. 스피킹을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 이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팅 단계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영어로 95% 이상은 쭉 쓸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거부터가 일단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이걸 실제 상대가 스피킹할 때 똑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스피킹보다 라이팅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좀 하자면은 라이팅 쓰실 때는 이제 천천히 써도 돼요. 누가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쓰면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가끔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가 이렇게 눈앞에 쓰는 게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쓰다 까먹으면 뭐
앞 문장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보고 고칠 수도 있고, 반면에 스피킹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급합니다. 상대방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라이팅처럼 시간이 느슨하지 않습니다. 암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종이에 대고 이제 적으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죄다 그냥 암산으로 해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라이팅보다 스피킹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5에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말을 하라고 이렇게 시키면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실제 원어민과 대화하기에는 아직 좀 레벨이 안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이제 영어 회화라고 생각하는 해결책이 뭐죠? 이제 원어민이랑 말해보는 거, 뭐 전화 영어, 화상 영어, 어학원, 1대1 뭐 영어 회화 과외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미 이제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풋도 충분하고 이제 자신의 생각도 이미 라이팅을 한 번쯤 다 써봤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수학으로 치면 보면서 적는 게 아니라 암산으로 빨리빨리 내뱉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역시 또 주의사항. 자,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믿습니다. 거의 확신을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영어로 말을 하는 기회 있죠. 실질적인 기회들.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 뭐 학원.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레벨 5에 오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벨 4도 낮아요. 레벨 1, 2, 3 당연히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과 말을 하는 연습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느리게라도 뱉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하면서 이제 그 속도가 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에 레벨 4에 계시는 분들, 자, 레벨 3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못 적습니다. 적지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도 못하고 그 해당되는 단어도 말하고자 하는 생각에 해당되는 단어도 모르고 문법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뭐 레벨 1 같은 경우는 뭐죠? 발음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자, 이런 분들이 아무리 그 영어로 말하는 환경에 노출된다고 해서 어떤 게 갑자기 생길까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 화상 영어, 전화 영어 이런 실제 영어에서 실력을 늘리려고 그러면은 천천히라도 이미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걸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을 자주 만나면은 뭐 영어로 말을 자주 하면은 입이 트일 것이다. 이거는 그냥 제 경험상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레벨이 직접 좀 누가 평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영상을 보고도 대충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직접 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단계를 판별할 수 있는 여섯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해결책, 어떤 자료가 좀 좋은지 간단하게라도 개인 코멘트와 함께 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역시 알차게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